바로 나왔죠?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액티바이저는 오전에 먹고 오후에도 먹는데 용량이 6스푼으로 먹는데 밤사이 노폐물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B 같은 거는 액티바이저는 아침 공복때 섭취를 권장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활성산소가 가장 많은 시간 기상 직후에 많아요. 우리 자면서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그것도 비타민 C가 어디에 많이 들었죠? 파워 칵테일에 많이 들었죠? 파워 칵테일에 많이 들었다. 이것도 아침에 먹는다. 그 다음 위산이 많으시는 유산균 생존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에는 이걸 드셔야 된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는 비타민 B군, C 유산균이다. 자, 점심 때는 비타민 A, D, E, K, P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 코엔자임 이런 것들은 점심 전후로 이렇게 드시면 조금 우리 몸에 적용하기가 쉬울 거라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저녁에는 이제 무기질, 오메가3, 그 다음에 콜라겐 종류,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 들어가 있는 것들, 오메가3, 콜라겐 이런 거. 더군다나 여성분들은요, 주무시기 한 2시간 전에 저녁 식후에 콜라겐은 꼭 이렇게 4스푼 넣으시가 30mg입니다. 30mg 좀 넣어서 좀 진하게 좀 드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잔주름도 개선도 되지만 우리 사장님의 몸 안에 있는 잔주름도 개선이 된다. 몸 안에 있는 잔주름도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제 영양소별로 이제 궁합이 좀 있는데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라 그렇게 이야기 해놨거든요, 지금. 근데 가급적인 PM 제품은 단독으로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낫는데 요거는 이제 궁합이 맞는 들끼리에 이제 뭉쳐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철분, 비타민C. 비타민C는 장내 흡수하기 위해서 철분 형태를 변화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이야기고, 오메가3, 비타민 E 요거는 같이 먹으면 참 좋아요, 이런 거. 그다음 오메가3와 코엔자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DO죠. 여기 궁합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 뷰티, 콜라겐, 그다음 비타민C 뭐 이렇게. 그다음 비타민C와 비타민 E, 칼슘,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식으로 더 생각하고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그다음 영양소 섭취 방법은 비타민 흡수를 제외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비타민 흡수를 제외시키는 요소가 첫째 약입니다. 약. 요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요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 커피, 차, 이게 카페인 들은 거죠,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방해되는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될까요? 이제 흡수 순서의 차이일 뿐, 몸 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는 흡수가 된다.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다.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제품 섭취 앤드 궁금증, 여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먹는 규칙입니다. 규칙. 생수 한 잔을 마신 후 공복에 먹는다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좋죠. 좋은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하면 좋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보면은 바로 PM 제품은 친수성 액상 형태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장 육모에 흡수를 하고 간에 갑니다. 간에 가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 전신으로 혈액순환해서 백조개 세포로 배달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PM 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생수 한 잔을 마셔 위백의 육모세포와 소장백의 육모세포를 수한다, 이래가지고 활성화시킨다, 이제 이 뜻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동안에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미지근한 물로 생수 한 잔을 마시는 게 참 좋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M 제품은 위산과 담즙의 도움 없이도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흡수율이 극대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파워 2개, 그 다음에 액티 6스푼,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 2포,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죽염 3g 한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아이고 이동엽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또 왜 이러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하려고 하면 몸살이 나서 세상 빨리 죽습니다. 우리는 PM 사업하려고 인생 바꾸려고 열심히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 아닙니다. 그리고 공복 때 절대로 찬물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물 드시면요 우리 몸에는 화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찬물 드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복에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속이 까디비고 속이 막 시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언제 먹어야 될까? 그게 바로 공복에 먹을 수 없는 거는 식사 30분 전에 먹으세요. 그래서 인체 내 소화작용은 물이 있어야 진행되는데 그게 가수분해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소화효소는 물이 충분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 위점막세포를 수화한다 그런 게 이 소화효소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제가 내일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것도.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야기해서 이제 잠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구강도 있고 식도를 통하고 그다음 위를 통하고 그다음에 간에 나오는 거 빌리고 그다음 췌장에 나오는 성분을 빌리고 그다음 소장에 가서 대장에 가서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구강하고 위하고 간하고 췌장하고 이 부분은 뭐가 나온다? 효소가 나온다 말이에요. 효소가. 그래서 우리 효소를 우리가 120년 쓸 게 있고 낭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죠. 여기 그런데 문제는 뭐다? 생화학적 가공식품류 그다음 화학적 처리가 된 것들은 효소를 많이 낭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를 대체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장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물이 충분히 있어야지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뭐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바로 발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PM 제품을 섭취할 때 세포를 먹는 분과 요렇게 먹는 분이 있고 1안, 2안 PM 제품 먹으면서 2포 먹고 요는 물 1컵 드시고 요는 물 2컵 드시고 어떤 게 효과가 클까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 물을 2컵 예를 들어 PM 제품을 드실 때 기존에 있는 물 습관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넣고 제품을 넣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효소의 작동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발효를 시켜야 되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수를 마셔 위점막세포를 수화를 시키고 식사 30분 전에 영양소가 세포로 수송되어야 식사 후 소화효소 시 체내 효소와 에너지가 충분히 생성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복에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식사 30분 전에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꼭 아침에 공복 때 속 시리는데 막 아침에 위장 약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위장관 통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위가 쓰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예를 들어 갖고 리스트레이트를 먹는데 특이하게도 위가 깎고 위에 통증이 있고 위가 쓰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위장관에 통증이 있을 때는 식사 30분 후에 드셔도 됩니다. 식사 30분 후에. 네. 그게 바로 뭐냐 식사하고 30분이 지나면요 위벽 육모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극을 덜 받고 이 유미즙이라고 그랬죠. 이 유미즙이 뭐냐면은 위산과 플러스 펩신을 만나고 나면요 죽을 만들어야 돼요. 이 유미즙을 만약에 못 만든다 여기 그냥 소장으로 내려가면요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바로 부패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미주로 변한 음식은 12지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므로 이때 섭취한 PM 제품도 빠른 시간에 12지로 내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위장 간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식사 30분 후에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좀 방법 3개 네 번째 볼까요? 개별 제품은 원칙적으로 섞어서 먹지 않는다. 그죠?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요거는 우리 사장님이 뭐 다른 분들은 뭐 여기 섞어서 먹어라 저기서 내가 저 오상준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단독으로 좀 먹으라고 회사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독으로 먹어야 되는 제품 리스토레이터 요 메모합니다. 사장님들. 뷰티 콜라겐 그 다음 C 밸런스 요거 일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죠. 에너지가 감쇄되더라. 물론 거의 맞다 하지만은 우리가 파동의학에 하시는 분들은요 C 밸런스가 가장 12m 이상 날아가요. 에너지가. 놀랐어요. 파동이. 그런데 뷰티 콜라겐 말고 C 밸런스가 그렇고 액티바이즈가 약 한 7m 정도 날아가더라고. 그다음에 리스토레이트가 한 4m 정도 날아가더라고요. 에너지 파동이 느껴요. 그런데 여기에 C 밸런스를 탄 물에다가 플러스 리스토레이트를 탁 탔더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바로 에너지가 파동이 제로로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야 그거는 뭐 그런 거 해당되고 그런 거 믿고 못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런 거를 저는 파동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유된 영양소들이 상호 방해 작용 없이 효능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최적의 성분과 함량이 디자인됐다. 예를 들어 갖고 왜 뷰티 콜라겐을 갖다가 다른 거하고 섞지 말까? 얘는요 펩타이드 쉽게 해서 분자 구조를 이미 아미노산으로 바꿨습니다. 분자 구조를 아미노산으로 바꿨다 이 뜻이에요. 펩타이드 분자 구조를 아미노산으로 바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펩타이드 분자 구조를 아미노산을 바꾸고 나서 얘가 펩타이드 분자 구조를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나서 여기다 또 다른 거를 성분을 희석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성분을 다시 희석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분자 구조를 아미노산을 갖다가 성분을 다시 이거면은 바로 분자가 깨진다 이 뜻이죠. 그거로 인해 갖고 이미 다 만들어놓은 아미노산 분자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게 들어가면 인해 갖고 분자가 깨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장님들. 자, 그 다음 5번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된 사람은 메가요법을 먹는다. 이건 맞죠?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면 적은 사람은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바로 1988년도 1988년도에 나온 거죠. 잘못된 식생활 성인분을 만든다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우리 사람들 잘 안 보이시겠다. 이거 좀 확대를 해볼까?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보이시나? 어디 확대 보이시나요? 조금? 자, 여기 바로 뭐냐면은 라일런스 폴린 박사는 분자 교정 의학의 치료 방법인 메가 비타민 요법으로 수백 종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의 정통 의학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대부분 난치성 만성질환이 영양대사에 기인하거나 영양에 문제가 한 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왔죠. 이제 그 이야기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게.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된 사람은 어떻게 조금 메가 비타민 요법을 언제까지 4개월 동안에는 좀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참 좋다라고 권유드리고 싶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요 밑에요. 뭐라고 되어 있나? 혈중 비타민과 미네랄의 농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결핍한 사람은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6시간 간격으로 3번을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영양의 어떤 문제에 있는 대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사장님들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매가요법의 경우는 휴지기를 둔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참아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도 뭐 옛날에는 무조건 참아라 했는데 요새는 무조건 참아라가 이야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우리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제가 몸을 참 잘 그려요. 사장님 아주 잘 그리죠. 우리 몸이 진행이 되죠. 이렇게 인체는 10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협약 공동체라 그랬죠. 이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게 정상화 완화됐다가 정상 악화됐다 이렇게 나와요. 또 위에서부터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정상들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가요법을 하면은 휴지기를 둔다는 게 정상이 악화가 되면 조금은 휴식할 시간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 회복 반응이 심할 경우는 3일, 되게 심할 때는 3일. 그래서 우리 몸은 삼수의 배치기라 그랬죠. 너무나 해서요. 이게 저녁 8시 아까 이야기했죠. 새벽 4시, AM 4시, PM 8시. 그럼 4시에서 뭐예요? 4시에서 12시. 12시에서 뭐 어떻게 다 8시. 그러니까 AM 4시, PM 그 다음에 PM 8시. 여기 뭐냐면 8시간 주기로 들어가요. 3, 8, 2, 24. 그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세포 회복 반응이 심할 경우는 3일 휴식을 두는데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녁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채취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런데 이제 이 성장 호르몬도 우리 몸에 나오는데 요즘 희한하게도 이 성장 호르몬 가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라이선스 났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한 개 가지고 무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합니까? 예. 분명히 이런 회사는 제가 볼 때는요. 금방 이게 좋다 어떻다 해가지고 유저를 모집하죠. 멤버를 모집하고 난 뒤로부터 이 멤버에 의해서 또 다른 제품을 런칭합니다. 분명히 런칭합니다. 처음에는 수당 많이 풀어줘요.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수당이 있잖아요. 마케팅 바꿉니다. 또 바꿉니다. 이런 행위를 쓰고 있다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11시 12시 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대낮부터 계속 주고 바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되지 않겠나요? 과도한 영양은 있잖아요. 또 다른 뭐예요? 암인자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 호르몬이 있잖아요. 자, 암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자랍니다. 과다한 영양은요. 그동안에는 정상세포의 먹이를 잡아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크면요. 우리 인간이 먹는 좋은 것들은 얘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바깥에서 의외로 내면 컨트롤 못하고 더 들어간 것들은 어떻게 한다? 암세포도 더 커지겠죠. 그걸 모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소우주고 정확하게 사이클 돌아서 돌고 있는데 그거를 역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저녁 10시에 지쳐하는 게 원칙으로 하면 참 괜찮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 세포 회복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 세포 회복 반응 후 휴먼 세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휴먼 세포는 뭐냐면은 산소가 없는 상태, 20%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 무너지는 이유가 위장장애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요 대장에 유해균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장장애가 무너진다는 것은 완벽한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대장에 유해균이 증가가 되고 유해균 증가가 되면 그 다음에 혈액이 탁하게 됩니다. 쉽게 해서 혈액이 오염이 되죠. 혈액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바로 휴먼 세포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먼 세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휴먼 세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먼 세포가 일어나는 것을 산소 부족의 20%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 산소 부족이 20%다. 그럼 휴먼 세포가 일어난다. 그게 휴먼 세포 제1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부종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종 현상이. 몸이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몸이 붓기 시작한다. 몸이 붓기 시작하면은 이건 정체가 되고 있다네. 정체가 되고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는 고인물은 뭐예요? 썩는다. 아시죠? 고인물은 썩는다. 예. 고인물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 고인물이 썩게 되면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염증이 활성화 되겠죠. 염증이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온다? 바로 암세포가 굳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휴먼 세포 회복반은 휴먼 세포가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포 분열로 제자를 가져가고 그다음 뭐라고 했죠? 제가 세포 분열로 신경을 건드린다. 이게 뭐가요? 자, 이제 잠자고 있는 세포야 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PM 주스가 들어가고 영양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잘 막히가 있었는데 이제 얘가 이제 뭐요? 세포가 불어나겠죠. 커지겠죠.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고. 세포 커지면 그동안에 이 옆에 있는 신경세포도 있을 거야. 신경세포. 쪼가라 들어가고 붙어 있다가 얘가 이렇게 커지니까 세포가 팽창된다 안 된다. 신경세포가 팽창되죠. 이렇게. 정말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신경을 건드렸다 통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통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액으로 독소를 배출하면서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부, 손발, 피부 가렵거나 피부 발진이 있는 건 나타나고, 뇌에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깨질 같은 두통이 나고, 눈에는 뭐예요? 눈물이 나는 사람 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 눈이 가렵거나 뭐 이런 거, 폐기관지 가래가 생기고 발행기침, 위장관, 메스꺼움, 구토, 장경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는 몸이 나라면서 허리 통증이나 방광, 허리가 통증이 나타나면 생식기 방광 쪽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절은 관절이 쑤시거나 당기면서 관절 통증이 일어나겠죠. 이런 현상들이 세포 회복 반응, 그동안에 수축이 있던 세포가 잠자고 있는 세포가 일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를 건드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홀링의 치유 방향은, 치유는 증상이 일어난 역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이게 바로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몸을 기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진짜 몸 간단한 거리지. 몸 안에서 바깥으로. 이해하셨죠? 이렇게 진행되고, 몸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이 낫는다. 그럼 다리 썩어 가시는 분, 다리 통증이 있었으면 이제 넣었다. 이게 제일 넣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기간에서 덜 중요한 기간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피부 쪽이 제일 마지막에 회복이 돼요. 피부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중요 기간에 먼저 술이 재생을 한다. 5대 장기가 술이 재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손발로 진행된다 그러죠. 가장 오래된 증상부터 피부에서 나타나면서 끝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거를 우리 사장님이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 새로 신규분들이 요렇구나라고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들. 자, 그러면 나이아신 플러시가 뭐냐 이거지. 자, 여기에 나이아신 플러시 적어놨죠. 나이아신 플러시. 예를 들어 갖고 이걸 갖다 비타민 B3죠. 나이아신이. 이게 뭐냐면 비타민 B3를 한꺼번에 60ml 이상 섭취하며, 요거 중요한 거예요.
60ml 이상 섭취한다. 60ml 이상 섭취하면 피부에 PGD2가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요 활성되는 겁니다. 이 PGD2가 이렇게 활성되면서 모세혈관의 팽창이 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붓게 되는 현상, 붓게 되는 현상,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 60ml가 몇 스푼이니까 여기 6스푼입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저는 한 번 드실 때 6스푼으로 드셔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6스푼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따끔거리고 붉게 변하는 현상인데, 나이아신 폴리스는 얼굴, 목, 귀 뭐 이렇게 해갖고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사라집니다. 나이아신 폴리스는 막힌 모세혈관을 팽창시킨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게.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그게 반드시 영양과 뭐가 들어간다? 영양, 산소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이아신 폴리스는 일시적으로 정상에서 몸에 해롭지 않고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를 디톡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6스푼에서 한 3번씩 나눠 드시면 정말 몸에 참 좋다, 효과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우리 사님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저번에 제가 한번 방송을 내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있는데 우리 치유가 되는 이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제 우리 제품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는다, 저런 사람 먹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오늘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궁금증.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바이저 통에는 건강에 안에 보시면 그 액티바이저 통에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성인 1일 3회 1 한 스푼 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 번에 6스푼을 이거 오타구나, 이거.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질문했죠.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답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도 있으시고, 저희들은 권장 섭취량은요, FDA의 정한 지침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침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성인이 영양 보충제로 먹을 수 있는 최소의 섭취량을 정합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보통 권장 섭취량은요, 성인이 돼서 최소한에는 이 정도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권장 섭취량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액티바이저 하루의 섭취량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같은 사람이라도 몸의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권장 섭취량은 한마디로 해서 권장 섭취법은 상대적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에 액티바이저를 몇 스푼 타서 마시면 가장 효과적인가요? 라는 건데, 우리 사장님 조금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한 번에 액티바이저 몇 스푼 타서 마시면 가장 효과적일까? 액티바이저는 한 번에는 6스푼이다. 왜 6스푼이냐? 그게 바로 한 스푼에는 여기 비타민 B3가, 이게 나이아신이라 그랬죠. 비타민 B3가 10m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비타민 B3가 60mg이 생성되면은요, 혈관 확장시키는 성분 PGD2라는 게 있어요. 얘가 모세혈관을
모세혈관을 팽창시켜주는 원리입니다. 팽창시키는 원리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요때가 어느냐, 요 6스푼이 항염작용을 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항염작용. 그래서 6스푼을 권장한다. 그렇게 말씀드려주고. 그리고 혹시 현장에 가서 왜 6번 더 타는겨? 이렇게 물어보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비타민 B3가 10mg이 한 스푼에 들어가 있는데 60mg 들어가야 모세혈관 팽창력을 시킬 수 있고 항염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최적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주무시고 아니죠? 다 틀어놓고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듣고 계시죠? 우리 사장님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액티바이저를 마시면 왜 특정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나타나나요? 바로 이제 우리 김순희 사장님은 소파에서 조금 잠을 올라고 꾸벅거리다가 막 물어보니까 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액티바이저를 마시면 왜 특정 부위의 피부가 붉게 변하는가요? 여기 바로 액티바이저를 물에 타서 마시면요, 액티바이저의 비타민 B3 나이아신 있잖아요. 나이아신 성분이 피부 세포로 들어가고 이게 나이아신 B3죠. 나이아신이 요것이 피부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피부로 딱 들어가면은 PGD2 이게 전환이 돼요. 이런 전환이 돼 가지고 피부 세포를 빠져나와서 피부 주변에 전환되는 피부 주변에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면서 팽창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나이아신 플러시라고 한다. 뭐라고요? 플러시. 나이아신 플러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때에 플러시 현상이 일어날 때 가장 우리가 항염 효과가 크다. 그럼 우리 사장님 제품을 드실 때 이제 조금 될 때 어떻게 되죠? 붉게 올라오면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올라오냐 막 겁을 내시다가 붉게 올라오는 게 이제 점점점 완화가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블러시 막 올라올 때는 그게 좋았어. 이제 그 느낌을 보려고 막 이게 안 올라와. 내가 몸이 다 좋아졌나 아니면 어떻게 됐나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해하셨나요, 우리 사장님? 그래서 비타민 B3 나이아신 때문에 PG2에 이게 전환이 돼서 피부 주변에 있는 그것들이 나와서 모세혈관을 팽창시킨다. 그러면 이게 플러시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뇨에 좋은 식품은 좀 기다리세요, 사장님.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거는 식전에는 시밸런스, 식후에는 리스토레이터 이렇게 막 무조건 들어가시고 기본의 제품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장님, 건호실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란다. 이제 네 번째 질문. 나이아신 플러시가 일어날 때 피부가 가렵거나 간지러운 것이 무슨 현상이냐, 이제 이것도 우리 배워야지, 현장에서 또 이야기하시려면. 자, 나이아신 플러시가 일어날 때 피부가 간지럽다. 그런 거는 피부가 간지럽거나 건조로운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이 뜻이에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서 모세혈관의 공간에 모세혈관 공간이죠. 이 모세혈관 공간에 체액독소가 마이크로 어혈. 그동안에는요,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 모세혈관의 공간에 체액독소의 마이크로 어혈로 바뀌어 있다고.
그런데 어디로 바뀌어? 이제 여기 이제 푸르질랑 하는 게 피부의 모혈관이에요. 푸르건 모혈관의 주위의 감각신경 건든다 이 뜻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혈관이다 이렇게 있으면 그동안에 어떤 데는 흘러 들어갔다 어떤 데는 막혔다가 이렇게 막히고 이렇게 있다가 책 독소가 이 의열로 이렇게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열로 바퀴가 있다가 이제 이게 확장이 되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확장이 되니까 뚫힐 거 아닙니까? 뚫힐 때 요런 것들이 피부 주변에 확장이 되니까 요 주변에 신경이 지나간다는 이 신경을 압박을 할 때다 있다 이것이죠. 예, 감각신경을.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증상이 바로 나이아신 플러시가 피부가 가렵거나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 모혈관이 기존에는 이렇게 있는데 얘가 확장이 된 게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감각신경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만지고 터치를 하니까 강지럽게 느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거다. 그렇게. 자, 그 다음, 5는 액티바이저를 마셔도 나이아신 플러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런가요? 이분 내가 지금 생각나네. 우리 여수의 박시아 원장님, 박용진 사장님. 참 골치 아프다니. 이분은 7개월 동안에 안 나타나죠. 7개월 동안에. 세상에나 7개월 동안에. 응? 그래서 우리가 액티바이저를 드시고 나면 모혈은 확장한다. 확장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여러 가지를 건들고 있다. 그래서 간지럽다, 꿈틀거린다 이 뜻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액티바이저를 마셔도 나이아신 플러시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뭔가? 그러면 액티바이저 물에 타서 마시면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 몸의 세포는 더 필요한 세포가 더 빨리 더 많은 영양소를 끌어당겨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세포가 있고 요런 세포가 있어요. 요거는 정상이야. 요것도 정상. 요렇게 세포가 이렇게 이거 체액 상태는 다 이렇거든요. 이렇게 요래가 요 부분이 이제 혈관이죠. 모혈관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을 엉성하게 좀 그렸지만 이 세포단 말이에요. 이 세포. 그런데 이것도 정상이고 얘도 정상인데 얘가 아파. 얘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요 그림을 색깔 까먹은 걸로. 얘가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비정상이에요. 얘가. 그런데 얘는 정상이면 배가 부르다 안 부르다? 배가 부르다. 맞죠? 배가 부르고 영양이 충만돼 있어. 배가 부르는. 그런데 얘는 정상적으로 영양을 어떻게 한다?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될까? 얘는 배가 어마무시하게 고파. 지금 이제. 예. 빨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뭐 한다? 끌어당긴다. 뭐를? 영양을 쭉쭉 당기는 게 쭉쭉 당기는 거. 예. 당겨 영양소를 끌어당기네. 그렇게 위장관 점막 하조직이 있는 모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사람은 점막 하조직 세포에 먼저 액티바이저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얘가 피부에 안 가는 거야. 이 영양을 어떻게 자 우리가 요 위장이요 이렇게 요거 위장이에요. 위장에 보면은 육모와 융털이 있고 주름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위장 점막 하조직이라 그래요. 여기 점막 하조직인데 얘가 아파. 몸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먼저 이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빨아당겨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가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의 육모 융토를 통해서 피부까지 가야 되는데 제 피부까지 가야 되는데 피부까지 가기 전에 각각의 기관이 배가 고프다 이 뜻이요.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된다? 배가 고프니까 피부까지 갈 게 없어. 얘가 장기들이 다 아프단 말이야. 장기가. 그래서 뭐냐 5대 장기를 먼저 살려주기 위해서 감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이해하셨나요, 사장님들? 조금 이해하셨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오늘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 이 제품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 막 건지러 가는데, 나는 왜 이래 안 나타나노? 라고 하는데, 5대 장기가 조금 안 좋을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이해됐다 보시고. 그런데, 식후에는 뭐냐? 식후에 만약에 반응이 없다. 당연하죠. 흡수가 되는 거예요. 위장에다가요, 켈포스 한번 발을 먹고 나서, 우리, 액티바이저 한번 드셔보세요. 위장에 켈포스를 먹고 나서 있잖아요. 위장에 위장약이죠. 먹고 나서 액티바이저 드시면 아무 표시 없습니다. 왜? 흡수가 안 된다 이 뜻이죠. 빠르게. 제일 먼저 우리가 내려가면서 구강에서도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위장에서 점막에서도 빨리빨리 흡수되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이다. 요거. 비타민 B3를 과다 섭취하면 간독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장님들. 비타민 B3를 과다 섭취하면 간독성을 일으킨다. 이거 어디서 이야기 나온지 알아요? 암흑으로 가는 길에 사업자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PM이 잘 나가니까 디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독성을 일으킨대요. 자, 우리 사장님,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비타민 B3는요, 자, 요거는 우리 사장님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3는 화이자, 유명한 제약회사 화이자가 고지혈증 약을 개발했어요. 고지혈증 약을 개발하기 전입니다. 개발하기 전에 고콜레스테롤증 치료 목적으로,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한테 치료 목적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환자에게 얼마냐면은 500mg 또는 1000mg을 단위로 처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이제 박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캐나다요? 호퍼 박사입니다. 캐나다의 아브람 호퍼 박사 맞습니다. 아브람 호퍼 박사가 이 정신분열증 환자한테요. 정신분열증, 정신 오락가락 하신 분 있잖아요. 정신분열증 환자에 하루에 3 내지 5g을 처방했습니다. 뭐를? 비타민 B3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유명하잖아요. 고지혈증 환자한테 500 내지 1000mg 단위로 화이자의 제약회사가 개발하기 전에, 고지혈증 개발하기 전에 이거를 비타민 B3입니다. B3를 500 내지 1000mg을 처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액티바이저를 드시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진다, 안 된다? 깨끗해진다. 고지혈증 환자한테는 좋다, 안 좋다? 좋다, 땡큐다. 그러면 정신이 아리까리하고 정신이 없는 사람, 남의 편을 못 알아보는 사람, 기억상실증, 정신분열증 환자는 3 내지 5g을 처방받았다 안 합니까? 그래서 비타민 B3는 첫째, 수용성이에요. 얘는 수용성이다. 수용성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요, 얘는 과다로 들어가잖아요. 간에서 있잖아요, 해독할 필요성이 없어요. 필요를 못 느낍니다. 바로 소변으로 배출한다 이 뜻이에요. 과다로 들어도 해독할 필요가 없고 소변으로 바로 배출해.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비타민 B3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축척하지 않는다. 뭐 수용성이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스 한 잔 먹고요. 잠시만요. 자, 이해하셨죠? 사장님? 자, 질문 7번째. PM 기본 3종을 먹으면서 계속 설사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사가 계속 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장 문제입니다. 장 문제. 장 육모세포에 독소나 노폐물이 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배출될 때까지 있잖아요. 설사가 나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가 제가 또 한 그림 합니다. 우리 장의 육모예요. 장 환경. 장은 뭐라고 했잖아요. 유익균도 있다 그러고, 중간균도 있다 그러고, 유해균도 있다 그랬죠. 얘가 15%라고 그러고, 요는 70%, 요는 15%. 쉽게 해서 요것도 85대 15죠. 이 육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융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융틀이 이렇게 있어요. 융틀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독소나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독소나 노폐물이 꽉 찼어요. 네. 여기 뭐냐면 독소 플러스 노폐물. 얘네들이 꽉 융틀 안에 이렇게 다 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은 음식이나 기타가 얘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해. 흡수를 못해갖고 그냥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흡수가 안 되고 고형질로된 이 수분이 있잖아요. 얘가 침투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대장은 수분 흡수예요. 소장은요, 영양 흡수입니다. 그런데 대장이 수분 흡수하는데 이 수분이 여기에 다 찌꺼기가 다 노폐물을 막고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수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우리는 그런 설사라고 표현하지. 왜? 수분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3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수의 박윤희 사람은 언제? 7개월 동안에는 반응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김연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래 설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사를 오래 하더라도 일반 식사, 일반 잠못대가 설사하시는 분은 얼굴이 노랗게 뜨고 헬릴레 하지만요, 우리는 안 그래요. 깔끔하다 이 뜻이에요. 정신은 살아있어요.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요. 뭐죠? PM 기본 3종을 먹을 때 변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아까 그림을 한번 요렇게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육모와 융털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다. 지금. 자, 이게 뭐냐면, 변비의 원인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런데 대장의 밑에 점막의 하 조직에 PM 제품이 딱 들어가면요, 일단 먼저 뚫려요. 뚫린다. 시계에서 여기에서 들어가고 뚫어줘요. 이렇게 뚫어줘요.
뚫으면 여기 이제 여기에 동맥이 이제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정맥도 같이 돌거든요.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 순환이 아주 오케이 좋아지다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뭐가 살아날까요? 사장님들 이거 우리 상식입니다. PM 정도 했다면 저거나 저 산화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리 사장님이 지식을 좀 올리려고 상당히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혈액순환이면 반드시 신경도 살아난다. 신경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경이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좋아질까요?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번에 이야기 안 했어요. 뭐예요? 신경이 살아나면요. 근육이 움직인다. 좋은 거 이야기 들었죠? 순환이 되면 신경이 사라지고 신경이 사라지면 근육을 움직인다. 근육이 움직이면 뭐가 된다? 여기 바로 연동운동이 된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연동운동. 연동운동이 된다. 연동운동은 움직인다 이거. 팽을이 여러 개 쭈물락쭈물락 끓이겠죠 이렇게. 연동운동이 돼서 그때는 요때는 뭐예요? 변비가 없어져요 살짝. 그런데 이 혈액순환에 혈관이 뚫리는 게 한번 뚫으면 계속 영원한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뚫리고 또 막히고 또 뚫리고 또 막히고 요 연속을 계속 하게 됩니다. 몇 번. 반복한다 이 뜻이에요. 반복하고 나면은 뚫릴 때는 혈액순환되고 신경이 살아나고 근육이 움직이고 연동운동에서 변비가 사라졌다가 다시 막히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신경도 안 되고 근육도 안 움직이고 연동도 안 움직이니까 다시 변비가 시작이 되고 요 관계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우리 사장님? 요거 이해하셔야 돼. 왜 변비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갖고 맨날 거제에서 위에 스폰서 찾고 뭐 찾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자 그러면 9번째 리스토레이트를 처음 먹으면 잠이 잘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미네랄 공급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네랄 공급은 우리가 장에서 세로토닌이 합성이 됩니다. 거의 몇 퍼센트냐면 90% 합성이 돼요. 90% 합성이 됩니다. 90% 합성돼요. 90% 많이 합성되죠, 선생님들. 90%의 합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로토닌이 뭘 올려야 된다? 멜라토닌 원료가 됩니다. 그럼 이 세로토닌 원료는 뭘까요? 이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리스토레이트 처음 먹으면 잠이 잘 오는 뭐냐면요. 예,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잠이 잘 오고 우리의 미네랄이 들어가고 기타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두는 게 들어가고 세로토닌 합성이 잘 돼. 그러니까 멜라토닌 수치가 올라가. 그 다음에 수면이 유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네랄이 채워지고 나면 자다가 이제 화장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잠자기 전에 리스토레이트는 한 2시간 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PM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품 있잖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들도 많고 이제 있는데 그 손자 이렇게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그럴 때는 뭐 한다.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PM 제품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이 PM 제품은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PM 3종 주스 일단은 3종 주스 플러스 무노겐 요를 하루에 2캡슐 이렇게 먹는 게 기본에 뭐 다른 것도 먹어도 좋죠. 좋은데 기본에 무노겐
아주 기본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 또 바꿔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 임산부는 PM 제품을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임산부는요, 이 출산 3주 전까지 요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PM 3종 플러스 무너겐, PM 3종 플러스 무너겐, 여기에 출산 3주 전까지 PM 3종과 무너겐을 드시면 좋습니다. 왜 3주 전까지요? 이 혈액 나중에 지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나 애 놓고 그러면은 혹시 이제 혈액이 이렇게 잘 돌다가 이제 지혈이 또 돼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유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거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일단은요 100일에서 1세 나눌게요. 1세에서 3세,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100일에서 1세 이거는 파워 칵테일 플러스 리스트레이트, 이거를 저거 어떤 수분이냐면 액티바이즈 수분이에요. 액티바이즈 수분. 요거를 갖다가 하루에 3분의 1 스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100일에서 1세는 액티바이즈 스푼으로 하루에 3분의 1 스푼 아시죠? 조금만 들어간다 이 뜻이죠. 1세에서 3세는 파워 칵테일 리스트레이트를 액티바이즈 스푼으로 똑같습니다. 2분의 1 스푼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세에서 6세는요. 똑같은 파워 칵테일 리스트레이트 액티바이즈 스푼을 갖다가 한 스푼 내지 3스푼 이렇게 섭취를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우리 사장님이 뭐 메모해 놨다가 써먹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세에서 10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PM 제품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6세에서 10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애가 또 아토피 상태에서 또 다르고요. 그런 파워 플러스 리스트레이트 이는 3분의 1포에서 1포까지 증감해도 됩니다. 애들 먹는 어떤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조금 애가 급하고 좀 집중력이 없고 할 때는 조금 많이 먹이는 게 좋겠죠. 그때는 리스토레이트 양을 조금 드시게끔 하면 애들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들. 그 다음 수술 환자는 PM 제품 어떻게 먹는 건 좋을까요? 이 중요하죠. 수술 환자. 자, 수술에 3주 후에 PM 먹는다. 왜 수술 3주 후일까요? 이 상처가 제자리 돌아가야 됩니다. 상처가 아물고 딱지도 형성되고 내부에 수술을 하더라도 이 상처가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겠죠. 상처가 안 남았는데 거기다가 우리 액티바이저 막 이런 게 들어가면 안에 출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M의 기본 3종을 한 달 한번 섭취해 봅니다. 그 3종 섭취해 보고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제품을 추가로 드시면 된다.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기본 우리 제품 중에요. 기본 3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는요. 3종만 들어가면요. 이 밸런스 균형을 맞춰준다 이 뜻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다른 거 뭐 콜라겐 이런 거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시술하는 사람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이 스탠드는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미리 우리 액티바이를 타고 스탠드를 드는 사람은 한 2 내지 3스푼만 먼저 넣고 테스팅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사장님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PM 기본 3종을 드신다. 요거는 약 드신 분들은 우리가 터치하지 마시라 이 뜻이죠.
그래, 약은 절대로 우리 사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약 다 끊었다.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약 끊으니까 상대방 약 끊으라고, 그거는 어부성설이다. 나의 체질과 나의 병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라요. 우리 사장님은 자기 기준에 맞추시면 어떻게 된다? 상대에 맞질 않아요. 내 약 끊었다 니도 약 끊으라. 그거는 아주 무식한 발언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은 NO,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약을 복용하면서 PM 제품 기본 3종 드시면 됩니다. 3종 드시고, 우리가 기본 3종에는 우리 몸에 전부 다 100쪽의 세포에 어떤 해당되는 흡수율이 높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놓고 나서요 싹 봐갖고 나중에 듀오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시면 그분이 그거를 갖다 소화시킬 수 있는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못해요. 우리 세포도 없다가 들어오면 놀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신장 투숙 중인 사람은 PM 제품을 어떻게 먹게 좋아요? 그러면 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기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 신장 투숙 환자는요 가면은요 수분을 뽑아냅니다. 혈액 안에 수분을 뽑아낸다고요. 그런데 신장 투숙 환자의 우리가 보면 한 15%의 기능이 다운되어 있으면 혈액 투숙을 하게 됩니다. 혈액 투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수분을 뺀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포를 반응을 보시면 돼요. 여기 핵이라 그랬죠. 요거는 질이에요, 질. 요 플러스 전화 갖고 있다. 요 막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전화. 요는 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이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콘드리아. 그런데 여기에 요거 질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요 세포에 이렇게 보시면 내액은 요 내액입니다. 요거는 외액입니다. 요거는 나트륨 반응이고요. 요거는 칼륨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의 얘가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삼투압 작용.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안쪽에 보면 막에 이래 보면 수많은 기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요거는 외액이단 말이에요. 요거는 내액이단 말이에요. 요거는 나트륨이단 말이에요. 요거는 칼륨이단 말이에요. 얘의 반응에 의해서 문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바로 이온 채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반응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혈액 투석한 사람은요 이 수분이 많으면요 빼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 참았다가 그 수분이 잘 배출이 그거 해서 우리 몸 안에 그 혈액 안에 수분을 뽑아낸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는 뭐냐면 우리 혈압이 막 올라갔다가 축 떨어지면서 저혈압되면서 어지럽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PM 제품이 희한하게도 있잖아요. 칼륨 반응이 안 나타난다. 사장님들. 칼륨은요 뭐예요? 어디에 많다? 과일에 많아요. 그런데 과일 그림 보고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PM 제품 먹고 우리 혈액 검사를 해보면요 칼륨 수치가 반응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품 보면 참 우리 PM 제품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과학자가 진짜 최고야. 우리 과학자 보면 그래서 이걸 해서 기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차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력 회복하는 게 뭐냐? 세포에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세포의 에너지. 이 세포의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3병 주스만 해도 충분합니다. 꾸준하게 드셔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거 잡아였고 다른 거 잡아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뇌졸중인 사람은 PM 제품 어떻게 먹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뇌졸중은. 이 뇌졸중은요 우리 사장님 바로 뇌졸중 사람은 원상태로 들어가면 영양 보충시켜야 되겠죠. 영양 보충. 영양 보충인데 그동안에 영양 보충이 안 되었고 쓸데없는 지용성 영양 막 두고 이래 했는데 우리는 영양 보충을 시켜야 돼요.
사람은 우리가 지용성 하는데 모든 영양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사람들 그거 아셔야 돼요. 모든 영양은 지용성이에요. 다만 우리가 간에 있는 담즙에 의해서 지용성을 수용화로 바꾼다 말이에요. 근데 이 바꾸는 절차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담즙도 잘 안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근데 PM은 어떻게 얘 장기에 수용하는 이 담즙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20대는 담즙이 왕성하게 나오고 40대 이전에 나옵니다. 지용성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수용을 바꿔요. 다 바꾼다니까. 다 바꾸고 그러면 PM 안 먹은 사람 어떻게 다 죽어볼게? 그건 아니거든. 자, 수용성을 바꾸는 게, 즉, 수용성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장기가. 근데 이게 나이가 떠물어지내갖고 이 장기가 바꾸는 횟수가 점점 떨어지고 담즙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완벽하게 소화를 못 시키고 이 소화를 못 시키는 게 대장에 가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혈액을 탁하게 만들다 보니까 간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간에 무리가 가는 게 신장도 같이 무리가 가는지, 신장도.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내조적인 사람은 빨리 영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3종 주스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사람한테 이제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 이것도 못합니다. 이거, 암 환자, 못하는데. 항암자는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사장님들 항암자는 어떻게 할까요? 항암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신체가요, 보통, 항암 치료는 방사선이죠. 방사선. 방사선, 수술, 약물. 이제 요가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암 환자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몸속에 뭐가 되는 제일 먼저 항산화 효소가 소모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항산화 효소가. 왜? 정상세포만 놔두고 비정상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다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같이 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가 소모가 극히가게 소모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효소를 다 갖다 쓴다고요. 그래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줄이고 정상세포를 이제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뭐 어떤 걸 드시면 뭐 흡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과 플러스 생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들의 다량의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그 다음에 항산화, 요기 보충이 돼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그래서 이게 바로 최적의 어떤가 PM 제품 아닙니까? PM 제품이 이 NTC 기술로 인해 갖고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를 극대화시켜주는 독일 PM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통 사람보다 보통 2 내지 3배의 항산화 필수 기본 3종을요 2 내지 3배를 급격하게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제네레이션 있잖아요. 제네레이션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심장하고 간하고 그 다음 뇌죠. 제네레이션 눈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제네레이션 50 플러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냐? 점막세포 플러스 면역세포. 점막세포 면역세포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요거 제네레이션과 심장, 그 다음에 뇌, 간,
여기 또 도움되지만은 점막세포와 면역세포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바로 젤수초입니다. 젤수초. 그 다음 플러스 콜라겐. 뷰티. 요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암세포는 진짜 암 환자가 진짜 우리 거 믿었다. 기본. 플러스 무노겐도 당연하게 들어가고요. 플러스 제너레이션. 플러스 젤수초. 플러스 콜라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아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요, 독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제 독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독이 많은데, 이 일생활에 독이 많이 옵니다. 일생활에 독이 많이 와요. 근데 일생활에 독이 많이 오는데, 그동안은 뭣도 모르고 먹었던 것들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갖고. 그래서 참고로 우리 사람이 최근에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어떤 그것도 이제 플라스틱을 우리 사장님이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이클의 회전 주기 표가 있어요. 어떤 플라스틱은 다 있잖아요. 밑바닥에 보면 요 삼각형 그림이 하사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등 1, 2, 2, 3, 4, 5, 6, 7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PP도 있고 PP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바닥의 표시를 보면 여기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냐 아니냐가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아시락해서 플라스틱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이든지 요 삼각형 표시에 없는 거는 요거는 불량입니다. 요거는 아주 잘못된 제조 방식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어디 가서 시장에서 난전에 파는 플라스틱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음식 잡아놓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이 말고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얘가 뭘 막느냐? 우리 미세 혈관을 막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빠져나가면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뭐예요? 물고기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갖고 오메가 3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식약청 떠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플라스틱 된 제품을 우리가 좋은 것도 먹는데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의 밑바닥에 항상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삼각형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건 재활용 수치가 1 내지 2, 3, 4, 5, 6, 7인데 여기 내가 먹는 이 병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알고 먹으면 더 좋겠죠. 플라스틱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플라스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노겐 있잖아요, 상님. 무노겐 보면은 요 밑에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등급이라서 이게 1등 7이라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이클 되는 게 재활용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참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M은 주로 뭘 하시냐면은 생체 이용률. 여러분들이 제품을 취급하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TC 이게 바로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뭐냐면은 NGP 이게 바로 뭐냐면은 효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능 이게 바로 체적의 성분 배합. 체적의 성분을 배합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 다음에 GMP 우리 사람 현장에 가면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메모했다가 우리는 NTC 공부를 세포 점막 흡수 생체 유용률을 극대화한 거고 그 다음에 NGP다 그래갖고 체적의 성분을 조합해서 효능을 극대화시킨 것이고 그 다음 GMP다 그래갖고 최고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TUV SUD라는 1렙의 마크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1872년대 설립되는데 얼마나 오래됐냐. 이런 데서 독일에서 최고의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게 바로 PM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렇듯 지금 방금 제가 이런 거를 쭉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2일차 신규 아카데미 교육 2일차에 뭐를 했죠? 제가 바로 우리 사람한테 회사 이야기했고, 제품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 섭취 규칙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Q&A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 2, 3는 이렇게 다음 차수 4월 달에 1, 2, 3일은 또 이 내용이 바뀝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는 저는 안 합니다. 조금씩 바꿔서 우리 사장님이 지켜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듯 우리 사람한테 찾아서 좋은 것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고, 리더로서 제가 해야 될 세 가지 가지고 있는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올바른 일을 한다. 절대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올바른 일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일, 그 다음에 아주 정직하게 어떤 상황이든지 의심점 단 한 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또 뭐예요? 바로 꾸준하게 사업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의 성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반드시 제가 보여줄 겁니다. 요령 피지 않고 술수에 능한 사람은요,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반드시 우리는 술수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맙시다. 요령 가지고 사업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FM대로 하나 밟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밟고 하나 올라가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빠르게 갖고 요령이 터득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배수의 진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 정직하게 꾸준히 그 모토를 아시고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달부터는 바쁩니다. 또 3월달에 전국을 향해서 여러분 앞에서 좋은 에너지를 풍풍풍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교육자 입장에서 교육 받으신 분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네.